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꾼의 혼술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거의 정점으로 이제 가는 것 같죠. 수사가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가 두 차례 소환을 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의혹을 하나 덜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직접 연관이 있는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 그 윗선, 권력의 핵심, 또는 지금 밖으로 빠져있는 비선 실세, 문재인 정권의 비선 실세가 연루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유재수, 어제 그제부터 계속 유재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부산시 경제부시장인데 어제 사표가 수리돼서 지금은 전 부시장입니다. 전 부시장 유재수. 얼마 전에 검찰이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서울 주거지, 그리고 부산시청의 부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격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죠. 권력 남용 혐의 피의자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2007년, 그러니까 유재수 씨가 2007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에 사모펀드 운용사나 이런 여러 군데 금융업계로부터 향응, 금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수천만 원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대 이야기 이상이 될 거라는 것도 있고, 또 무슨 골프채를 받았다,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재수 씨에 대한 수사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유재수 의혹은 연초에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를 한 적이 있죠. 그때 폭로를 해서 파문이 일어났고, 그때 또 김태우 수사관 외에 다른 2명 이상의 또 특감반원들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을 통해서나 다른 언론을 통해서 비슷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 유재수 감찰을, 청와대에서 유재수를 감찰하다가 어떤 위압에 의해서 무마됐다는 이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자, 폭로를 했는데 지금 요즘에 이겁니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국장, 당시 국장의 비위를 알아내서 포착을 해서 한 3차례 소환을 했답니다. 불렀습니다. 감찰반으로, 특감반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핸드폰 포렌식을 해보니까는, 유재수의 핸드폰 포렌식을 해보니까 유재수 국장이 외국에 고급 승용차 벤처 2대를 갖고 있더라. 그 보유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유재수에게 계좌 거래 내역을 좀 내놔라.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을 내놔라 하니까는 유재수 씨가 당시 특감반에 미국 계좌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가를 했답니다. 기가를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조사에 불응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는 한 3차례 특감반이 부르니까 나갔다가 조사 불응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직후에 감찰이 중단이 됐습니다. 감찰이 중단이 됐고, 이 유재수 씨는 그냥 금융위에 조용히 사표를 내고 나가면서 일단은 됐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진출을 했고, 또 오거돈 부산시장, 민주당 소속이죠. 부산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춘천고등학교를 나오고 강원도 사람이고 부산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느냐, 그걸 두고 다시 부산 지역 언론인들도 좀 이해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감찰을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바로 그 윗선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 감찰반장은 이인걸 특감반장이었고, 그 위에 또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는데, 이 라인에서는 계속 감찰을 지시를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되니까 이인걸 반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윗선에서 했는데, 그 윗선이면은 조국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에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특감반이 있고, 특감반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조국이 있는 거죠. 조국이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감찰 무마를 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이 됩니다. 직권남용. 그러니까 검찰이 들여다보는 내용이 이거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운동학원, 자녀 입시 비리, 뭐 사모펀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지금 외곽으로 돌아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으로 얼마 전에 바로 한 2, 3년 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민정수석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직권남용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블랙리스트, 비선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했었죠. 어쨌든 민정수석도 직권남용에 혐의가 걸리면은 단죄를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됩니다. 과연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겠느냐? 혹시 그 윗선이나 다른 권력 비선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이 감찰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는 유재수 감찰하는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연 중단시켰다. 민정수석이 밑에 지시해서 중단시켰다. 그렇다면은 어떤 변수가 있었겠죠. 다른 작용이 있었겠죠.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든지 아니면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외부에서 또 뭐 위선을 통해서 내려왔든지 위압이 있었던 거죠. 더 큰 힘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자,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국 유재수 관계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 파문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수 비위 첩보 접수는 사실이다. 유재수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접수한 건 사실이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근거가 약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근거가 약해서. 근데 근거가 약했다는 것이 어떻게 특감반이 3차례나 소환 조사를 하고 포렌식에서 해외에 뭐 고급 소형차 있고 무슨 뭐 골프채 받고 또 오피스텔까지 받고 이런 거 다 했는데 근거가 약했어. 이렇게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한 것이 그때 당시에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이 누구냐 하면은 백원우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국회의원도 지냈고.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당시 유재수 사건이 났을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유재수가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 인사에 참고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치 취하지 말고 이런 거 뭐 그냥 좀 알고 있으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인사에 참고만 하고 뭐 파면시키거나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왜 민정비서관이 통보를 했을까요? 민정수석실 밑에 민정비서관이 있지만은 이 사건은 반부패 비서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부패 비서관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특별감찰반실, 그 밑에 있는 특감반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권의 민정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직접 통보를 하는, 그렇다면 민정수석실 안에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민정비서관 핵심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정비서관이 컨트롤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민정수석 이상의 선 또는 비선 실세가 작동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조국 수석 그리고 그 당시 그 바로 위선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은 유재수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유재수 씨가 재경부 과장 시절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일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일부속실 행정관을 하면서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파견이 나와서 청와대에 근무하면 정책부서에서 일하지 그렇게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 밀접한 지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알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뭐 다른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일들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주로 공무원들은 근무를 시키는데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이 유재수 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 비서관을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우니까는 아마 유재수 씨가 수행비서니까는 서로 같이 뭐 일정도 이야기하고 많이 잘 알았을 수가 있죠. 그냥 추측이지만은 합리적인 이 추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일부수 실장, 유재수가 근무했던 일부수 실장은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썼던 인물이죠. 지금 뭐 또렷한 직책은 맞지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청와대 젊은 참모들의 맡은 격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부숙실에 같이 근무했던 행정관이 김경수, 현재 경남도지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부산 정가에는 거의 파다한 이야기이지만은 유재수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한 명의 인물은 이호철, 삼철이라고 하죠. 뭐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문재인 대통령 또 나아가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삼철 중에 한 명인 이호철 씨가 유재수와 상당히 친분이 있다는 것이 부산 정가에서는 뭐 정실처럼 됐는데, 그때 이호철 씨도 유재수와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민정비서관도 했고 국정상실장도 했죠. 같은 시기에.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유재수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보니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 이 사람들과 텔레그램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뭐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그런 상황을 포착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에 넘어갔다. 이것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조국 민정수석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누구가 더 높은 핵심이 있든지 아니면은 비선실세를 통해서 비선실세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그런 흔적들이,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유재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유재수 씨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니까 본인이 압박을 일으켜서 10월 31일 날 부산시 부시장직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사표를 수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사람을, 그때는 뭐 소환은 안 됐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사람을 사표를 수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오거돈 시장이 지금까지 놓은 건 다 의혹뿐인데 뭐 의혹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혹도 의혹 나름이죠.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고 부시장이 또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수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어쨌든 결국은 어제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뭐 오후 3시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표를 수료를 했는데 이것도 아무 징계는 없는 직권 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유재수 씨는 검찰에 들어갈 때는 부시장 자격으로 들어갔다가 검찰에서 나올 때는 일반인 자격이 돼버린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유재수 씨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전형적인 고위공무원 부패입니다. 업체에게서, 고위공무원이 업체에게서 뭐 성용차를 받았다는 의혹, 뭐 골프채 받고 자녀 유학비까지 다 받고 뭐 오피스텔 대신 빌려주고, 이런 것은 적폐죠, 적폐. 이것이 적폐입니다. 이것이 적폐인데 2017년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또 백원의 민정비서관 또 이런 사람들 뭐 전부 다 있을 때 이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 적폐 수사, 적폐 청산에 모든 걸 걸 때입니다. 전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 적폐 청산. 그런데 이 내부의 적폐가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 보수 정권 출신들이 겨냥해서 대규모 적폐 청산 작업을 주도했던 부서 중에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에서 밑에 말단 수사관들이 이런 전형적인 부패, 적폐를 적발을 했는데 그것을 그 윗선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찰을 무마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표를 내게 한 뒤 집권여당의 수석 조문을 시키고 또 부산시장이
민주당이 장악을 하니까는 거기에 부시장으로 앉히고 그런 의혹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핵심이 움직였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 이것이 유재수 사건의 진짜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지금부터 밝혀내겠죠.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